녹화 시작. 일단 저희가 이제 끝자락에 도착했어요. 끝자락에 도착을 해서 수투를 먼저 오늘 할 건데 속도가 속도 부분을 할 거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수월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어 있으신 분은 사실 되게 쉬울 수 있고 잘 안 돼 있으면 안 수월하겠죠. 근데 그 레벨을 제가 이걸 뽑을 때 레벨 6까지를 뽑았을 때 6 중에서도 한 15% 정도만 넣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거의 진짜 못 풀만한 엄청 어려운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똑같은 기준으로 뽑았는데 거의 다 넣었어요, 6을. 근데도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공부가 돼 있다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훨씬 요 파트 자체가 그렇게까지 골치 아픈 파트는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그거는 애초에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쉬운 레벨로 뽑아서 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수업 자체는 메인 교재는 수능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아마 교재가 다 달라질 거라 개별로 풀고 개별로 질문 받고 아마 그렇게 그냥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수능 특강 강의를 할 때 그걸 뭐 별도로 이제 들으면 듣고 아니면 아니고, 그다음 개별로 맞춰서 어떤 교재를 할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조만간. 일단 볼게요. 내용은 별게 없는데 잠시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출을 달릴 사람들, 자익솔이나 뭐 너깃줄이나 그 종류를 잡고 어삼시사를 한 번 더 갈 사람들, 약간씩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느끼게. 네, 어삼시사 적는 거, 어삼시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 기출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다져야 되실 분들은 마플 시너지 한 번 더, 이미 2번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저는 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건 질문 받고 진도 체크하고 그런 걸로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자, 볼게요. 위치, 속도, 가속도는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세 개인데,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미분이랑 뜻이 똑같아요. 속도의 뜻 자체가 시간에 대한 변수가 이제 t가 나올 건데, 여기 xt, vt, at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는 변수가 전부 t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x를 쓰잖아요. 그리고 미분할 때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할 때도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이제는 변수가 전부 t이고 t는 시간이에요. 시각인 거죠. 그래서 xt는 뜻이 뭐냐면 t 시간일 때 위치 해서 이제 t에 대한 식이 있고, 만약에 내가 3초일 때 위치가 궁금하다 그럼 t에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치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고 내가 네 번째 항이 궁금해 그럼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속도는 뜻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거 그 뜻 자체가 미분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가속도도 뜻 자체가 속도의 미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변화율인 거죠. 그래서 속도를 역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일반적으로 적분은 가속도에서 속도로 적분하는 거는 좀 덜 나오고 희박하게 나오고, 거의 둘의 대결일 건데, 우리한테 문제가 나왔을 때 위치가 등장하면, 그러니까 식을 둘 중에 하나만 줘요. 위치랑 속도랑 둘 중에 하나만. 때에 따라서는 가속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위치식을 주느냐 아니면 속도식을 주느냐 하나를 줄 거고, 만약에 위치식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분밖에 못해요. 위치를 적분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속도를 주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적분을 해서 위치를 구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안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XT라고 많이 나올 건데, XT라고도 주고 그냥 X라고 쓰기도 해요. 가로 아예 없이 X라고 주기도 하고, 거의 99%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 운동을 하는데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거예요. 수직선 위.
그래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XT는 뜻이 뭐냐면 X좌표예요. T조일 때 X좌표. 수직선이 뭐냐면 이게 직선이에요. 절로 영원히 가고 일로 영원히 가는 거. 여기다 숫자 써놓으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좌표가 지금 XT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수직선으로 나오고요. 벡터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벡터, 속도가 원래 벡터라서 방향성이 다양하게 원래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벡터의 개념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방향을 두 개로 좁힌 거예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래서 수직선 위에만 놓고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VT, 일반적으로 속도 V라고 쓰고 일반적으로 가속도 AT라고 해요. 당연히 미분, 미분하고 적분, 적분하면 돼요. 적분관에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미분은 일단 정리하면 되고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인데 이 개념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속도가 있고 속력인데 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양의 방향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플러스 10은 이쪽으로 10, 다다다다다 이쪽으로 10, 다다다다는 마이너스 10인데 속력은 그냥 이쪽으로 10이면 10, 이쪽으로 10이어도 10이에요. 부호가 없어요. 부호가 없는 개념이고 혹시나 벡터를 알고 있으신 분은 이게 벡터의 크기의 개념인데 모르면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운동 방향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물체가 어쨌든 직선 운동을 할 건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갈 건데 운동 방향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 속도의 부호랑 똑같은 말이에요. 부호. 얘가 움직이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몇 초,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그 얘기는 3초를 기점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나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0이 되겠죠.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몇 초에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속도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속도가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겠죠. 우주 어딘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등장하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는 물리법칙을 그렇게 막 위반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가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이 순간에는 속도가 잠깐 일시적으로 멈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안 나오지만 또 다른 운동은 이제 위로 던지는 게 있죠. 공을 위로 던진다. 물체를 위로 던진다. 그럼 위로 갈 때 플러스, 밑으로 갈 때 마이너스. 이고 역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래서 속도 방향이 바뀔 때는 잠깐 멈추겠죠. 공이 던져보면 잠깐 멈춰요. 천장에 있어서 올리다가 팡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멈춘다고 볼 거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건데 아쉽게도 근래 출제가 안 됐나 봐요. 15년도부터 끌고 봤는데 딱 한 문제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 기본 설명으로 하되 그래프 부분이 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마플로 필요하신 분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그래프가 나왔을 때 속도 그래프가 기본이에요. 속도를 그래프로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일때 위쪽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축 방향의 VT라고 하시면 되고 X축 방향으로 이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라는 변수는 음수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몇 초 후 이런 걸 셀 수 있지만 몇 초 전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문제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낼라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나옵니다. 이쪽은 없고 지금 뭐 속도가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얘가 속도예요. 속도의 부호가 양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뭐 3초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5초, 여기가 6초. 뭐 초라고 굳이 일단 이해하기 쉽게 단위를 붙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냐면 요 넓이만큼 요 면적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는 수직선 그대로 양의 방향으로 요 면적만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3초 이후로는 일단 3초일 때 속도 0인 거 보이나요? 여기다가 3 넣으면 0 나오겠죠? 3,0을 지나니까 X축을 지나니까 3초 이후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밑이란 X축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돼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서 운동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요 면적만큼 3초부터 5초까지는 뒤로 가요. 여기서 뒤란 마이너스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가요. 그럼 지금 크기 자체가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인 거냐? 예를 들어 이 면적을 제 맘대로 한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면적을 제 맘대로 6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한 지점, 항상 기본 세팅은 수직선에서 움직일게요. 수직선.
수직선의 원점에서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원점에서 움직이면 시작하자면 3초 동안 10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그리고 나서 3초부터 5초까지는 뒤로 6만큼 와요. 그럼 현재 5초일 때 위치는 어디냐면 어디게요? 네, 사이에 있겠죠. 네. 듣고 계시지요? 어렵지 않죠?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계시죠? 6만큼 뒤로 가서 네. 듣고 계시죠, 진짜? 네. 6만큼 뒤로 가서 여기 네. 네. 10만큼 갔다가 6만큼 백해서 뒤로 와서 사이에 위치했어요. 왜 이렇게 차분하시죠? 또? 어색해서. 아니죠? 듣고 있죠? 요만큼 갔다가 다시 요만큼 예를 들어 여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초 동안 3으로 앞으로 가요. 이 될까요? 지금 3? 이 넓이만큼인데 넓이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어쨌든 속도 그래프가 기본적이에요.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이게 뭘 결정하냐면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는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호예요, 부호.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되고 일단은 위치가 나왔을 때는 미분에서 속도 쪽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수가 현저히 적을 거예요. 속도가 훨씬 많이 나요. 왜 그러냐? 적분 때문에 그러는데 적분과 관련해서는 요 얘기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VT를 우리한테 줬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 시간에 따른 속도를 이렇게 줬어요. 얘 갖다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위치를 구할 수 있어요. 위치가 뭐냐? x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인테그랄 vt dt예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부정적분이죠. 그냥 vt라고 주는 식을 부정적분 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위치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이때 당연히 뭘 알아야 되죠? 뭘 알아내야 되냐면 적분상수 C가 생길 거예요. 부정적분이니까. 그럼 적분상수 C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적분상수 C, 즉 상수항을 구하려면 X에다 T를 뭐 넣을 거냐면 보통 0을 넣어요. 0을 넣으면 C가 나올 거예요. 0이라는 건 뭐냐? 처음 위치, 시작했을 때 위치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수직선에서 출발하여 라든가 아니면 3이라는 곳, 가로치고 좌표가 3 하나만 있어요. 수직선은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3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적분상수 C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세트로 볼게요. 두 번째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어지간하면 위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구하고 아니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파악할 때 그냥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 C를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 시간을 정해주고 야 요때부터 요때까지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라든가 얼마를 구해봐 그러면 지금부터 쓰는 식을 써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정적분이에요. A부터 B까지 이게 시간이에요. A초부터 B초까지 아니면 T가 A에서부터 B까지 그 물체가 위치가 어떻게 변해서 위치 변화량을 구해봐. 위치의 변화량 또는 위치 변화량 이렇게 주면 요게 VT를 넣고 적분하면 돼요. 알아서 계산이 돼요. 요렇게 A랑 B를 넣고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마지막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가 마지막에 세 개만 익혀주면 돼요. 위치 변화. 위치랑 위치 변화는 어떻게 다른 거냐? 위치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위치에 대한 식이고 얘는 위치 변화량은 우리가 띡띡 하고 예를 들어 3초다 그러면 3 누르고 끝날 때 7초 눌러서 계산 딱 돌려서 정적분 하면 알아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위치 변화량이에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움직인 거리는 뭐냐?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돼요. 위치 변화량과 똑같은데 역시 시간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 얼마냐? 그럼 A랑 B를 아래끝 윗끝으로 정적분 놓고 VT, DT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한 게 움직인 거리죠. 마치 넓이와 같은 개념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얘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그래프가 있더라도 정적분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 1차식이라든가 아니면 2차식이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정적분의 활용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6분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넓이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움직인 거리는 항상 양수예요. 넓이니까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비교를 할 거예요. 지금 자체는 좀 뭐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끝났어요. 다시,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xt, 그걸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리고 당연히 거꾸로 적분하면 되고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다. 엄청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 그리고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VT가 있을 때 뭘 기준으로 보냐면, 속도에 일단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X축과 걔가 둘러싸여서 나온 부분의 넓이, 또는 X를 이렇게 잘랐을 때 거기 넓이 그 자체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해요.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적분과 관련해서는 VT가 우리한테 등장하는 게 훨씬 많이 나올 건데 속도를 줄 거예요. 속도. 그럼 속도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물론 다 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이면 그냥 그 자체로 위치를 식을 만든다. 이때는 적분상수 C를 알아야 돼요. 적분상수 C란 이 문제에서 처음에 이 물체가, 자 이제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위치, 시작했을 때 위치를 적분상수 C로 쓰면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활용해 볼 거고, 위치 변화량은 꼭 좀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둘 다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위치 변화량은 2시간을 넣고 그냥 정적분 대리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알 필요가 있나? 그냥 위치 구해서 위치 변화량 구하면 되잖아. 돼요. 돼요. 하지만 보면서 알아줘야 돼요. 아, 위치 변화로 쓰면 세팅이 딱 되게 익혀주면 훨씬 좋다.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줘야 된다. 움직인 거리는 말 그대로 면적이고, 정적분에 활용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움직인 거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이게 지금 2차식이에요. 속도가. VT가 만약에 A, X-알파, X-베타라고 해볼게요.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T죠? T로 바꿀게요. 변수 T예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정적분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을 쓰면 되겠죠? A 절대값 쓰고. 그죠? 그리고 항상 Y축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0이 여기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문제가 없어서 안 했는데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익힐게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면, 만약에 2차인데 똑같다면,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똑같을 때의 규칙? 네, 여기가 1대 3이에요. 아니면 1대 2. 요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따가 나올 거라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같을 때의 상황이 여러 번 나올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다시. 그냥 일단 외우세요.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K면, 여기가 3K가 된다. 라는 얘긴데, 이건 그냥 공식화 시켜놓은 거고, 이따 나올 때 한번 더 얘기할게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요 위에만큼은, 자, 여기가 0초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만큼, VT 그래프가 위에 있어서 이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갔어요. 이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X축 밑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음의 방향으로 올 건데,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다면, 요 3K 또는 베타라는 순간에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기의 위치는 어디의 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위치.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처음 위치로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이 몇 초일다?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플러스만큼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만큼 와서 위치 변화량은 제로가 될 거예요. 위치 변화량은 0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여기랑 여기랑 면적이 같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서로 없어지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을 거예요. 그러면 6분의 공식 써서 여기 계산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가 나올 거라서 언급을 드렸고,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보면서 할게요. 이제 이 내용이 좀 익숙하신 분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안 익숙하신 분은 안 익숙하신 대로 봐주시고,
1번을 볼게요. 1번을 제가 볼게요. 쉽겠지만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문제가 수직선 위를 움직여요. 이유는 방향을 두 가지밖에 설정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t에 대한 시각 t에 대해서 t는 0보다 커 같다.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5예요. 가속도가 0일 때 p의 속도는 구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쉽더라도 이미 다 알아도 한번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런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두 가지로 좁히기 위해서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면 그 다음엔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각 t에 대한 변수를 줄 건데 항상 t는 0보다 여긴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크다라 그래요. 시간이 0일 때는 궁금해하지 않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만 썼죠. 여기 t에 대한 시간 가로 쓰고 t를 안 썼어요. 이게 뭐냐면 x좌표를 하는 거예요. t에다가 우리가 3을 넣으면 그게 3초일 때 일치, 5를 넣으면 5초일 때 일치, 100을 넣으면 100초일 때 일치예요. 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절대 못 넣는다. 그런 설정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속도가 0일 때인데 요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그때 시간 t를 구하시오예요. 이 상황에 해당하는 시각 t를 구해서 p일 때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이 t를 구해서 속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0이 돼요. 일단 얘 갖다가 미분해주면 얘가 위치예요. 위치. 처음에 나온 위치. 미분해서 속도를 만들고 제가 vt라고 쓸게요. 저기다 x 프라임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12t가 되고 3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0초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0이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도 0이에요. 그럼 얘가 문제랑 상관없이 일단 얘부터 좀 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VT.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VT를 그려요. XT를 그리지 않고 VT를 그려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4초죠. 그럼 우리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단 뒤로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4초 동안 시작하자마자 4초 동안 음의 방향으로 가고 얼마만큼 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계산도 해볼게요. 6분의 4의 세제곱, 그 다음 맨 앞에 보면 개수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써주면 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활용해요. 약분되면 2가 되고 64니까 약분해서 32. 즉 지금 문제랑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이 식상 우리한테 지금 이 위치를 줬는데 이걸 우리가 미분해서 속도를 조금 분석해 보니 우리가 인수분해 한 이유는 하나예요. 부호를 좀 보고 문제가 이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0이니까 참고로 이쪽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하자마자 뒤로 가서 막 열심히 4초 동안 32까지 가요. 즉 누가 우리한테 32일 때 위치를 32가 아니라 4초일 때 위치를 알려줄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2라고 하면 돼요. 뒤로 32만큼 갔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4를 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 인 거고 가속도가 0일 때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보통 스몰 at를 써요. 미분하면 6t-12가 돼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가속도가 0일 때니까 가속도가 0일 때 t가 2초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2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초일 때 속도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4, 3, 10이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돼서 마이너스 10이에요. 속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2초일 때 지금 맹렬히 아주 빠른 속도로 물론 빠르다 느리다의 기준 없지만 마이너스 저쪽 음의 방향으로 12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초에 12만큼 갈 기세로. 정말 빠른 거죠.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 이해될까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쉬운가요? 쉽죠?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좀 알아야 돼서 이찬 씨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황씨 어렵지 않죠? 혜씨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군요. 혹시 동생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다른 사람 같은. 그렇군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제가 볼게요. 2번도. 설명용이에요, 지금. 역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시간은 0보다 크다고 하고,
그리고 위치를 줬어요.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8t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 글씨 p의 속도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 말이 좀 있어요.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라고 하는데 여기 딱 봐도 0 나오면 0 나오죠. 그럼 0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 애초에 등호를 빼버렸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출발 후, 어지간하면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다시 도착한다 그래도 출발 후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날 때 때가 나오면 그때 시간 좀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건 원점을 지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위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가 0이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미분하지 않고 여기다가 는 0을 써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8t가 위치인데 0이 되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t로 한번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8이 되고 1, 8 마마. 그래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 돼서 원점으로 오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시작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무려 1초 만에 후닥 다시 1초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8초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인데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는 요 0과 1과 8 중에 1이 되겠어요. 해석이 모호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속도니까 v1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v2를 구하기 위해서 저 친구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8이고 원하는 게 그때가 언제였냐면 1초일 때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역시 음수가 나왔네요.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지금 맹렬하게 음의 방향으로 7만큼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 조용한 분위기 좋아요. 자, 4번 풀어봐 주세요. 지우개를 다 썼네. 네, 한번 볼게요. 이제 아마 마이너 계산 끝나신 분은 하셔도 돼요. 마무리 하셔도 돼요. 이제 점 두 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x1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 이렇고 이 점의 위치 이래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순간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시각 t를 구할 거고 그래서 각자 속도를 구해볼게요. 일단 p의 속도는 v1t라고 해볼게요.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q도 속도를 v2t 라고 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2t 더하기 12가 됐어요.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랑 같다라고 쓰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8t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가요? 이게 제가 뭐로 쓴 거죠? 아 4구나. 이거 4인가요? 글씨를 잘못 썼군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어요. 그죠?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1, 1, 3, 1 마이너스 여기죠. 그래서 t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에요. 계산상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답으로 쓰지 않아요. 마이너스 1초. 과거형이 없다. 설정상. 그래서 3초일 때. 그때 거리인데 3초일 때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치의 차 또는 위치의 차이예요. 두 명의 위치의 차인 거죠. 그래서 위치 저 위에다가 우리가 일단 3을 넣어주면 x1 3이라고 해볼게요. 3초일 때 P라는 점의 위치라는 뜻으로 썼어요. 현호 27, 9, 28 더하기 33은 9가 됐고 계산하면 9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초일 때 x1 저 P라는 점은 지금 수직선상에 18이라는 곳에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저기 18이라는 곳에 지금 있고 움직이고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x2 3도 3 넣으면 9 더하기 3 뭐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가 있네요. 그럼 더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18과 45니까 위치의 차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 빼기 18을 하면 27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거 쉬운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위치의 차에서 차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위치가 이렇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 문자가 A라든가 B라든가 어떤 문자가 섞여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큰지가 얘가 아무래도 크겠지라고 의심은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큰지 모른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대로 하면 x1 빼기 x2 3의 절대값.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개념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게 은근히 중요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거리라는 단어는 항상 절대값의 개념이다. 6번 해볼게요. 6번. 자, 볼게요. 가속도가 0일 때 그러니까 쉽지만 가속도 문제가 처음 나와서 한번 풀라고 요청드린 거예요. 속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한 번 더 미분하면 at 가속도 마이너스 2t 더하기 6. 가속도가 0일 때니까 가속도한테 능령하면 3초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위치가 40이다. 그 소리는 3초일 때 위치가 40이라는 얘기예요. 3초일 때 위치는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9, 27 더하기 k가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어요. k를 구하는 문제인가요? 0이 아니라 40이죠, 40. 40이죠. 그래서 22가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7번 볼게요. 7번 제가 할게요. 똑같이 계속 이제 생략해서 쓸 건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t에 대해서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발 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운동 방향이 뭐라고 했죠?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반드시 속도가 언제가 될 때냐면 0이 될 때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0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그런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는 0이 될 수 없다. 하나만 더. 속도가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불연속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한, 순간이동을 해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뭐 엄청나게 빠른 차가 이동하다가 벽에 꽝 하고 부딪히면 속도가 예를 들어 뭐 시속 110km 하다가 0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런 문제는 일단 안 나올 거고 잔인해서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순간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0에 순식간에 가까워질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리 법칙에 떨어진 건 없다. 그러니까 속도가 불연속인 문제도 안 나와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동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속도가 0인 것을 구하면 되니까 미분해서 3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은 0이고 3, 1, 3 마이너스는 여기. 그래서 시간은 t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이 나오는데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은 3초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풀 거는 12번입니다. 12번. 빠르게 갈게요. 그래. 자, 볼게요. 원점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운동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 이걸 어순을 좀 바꿨었는데 운동방향이 원점에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운동방향이 바뀌었을 때 상황은 속도가 0이잖아요. 속도가 0일 때 그때 너 어디야? 그러면 저 0 원점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서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래서 t는 뿔마이니까 당연히 일단은 2초일 때 초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초라고 해볼게요. 2초일 때 운동방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원점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때 위치 2초일 때 위치가 너 0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러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k가 더하기 k가 0이 되니까 k는 16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쭉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빨리 끝나면 일찍 끝내드릴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13번이 잠시만요. 네, 13번 해볼게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계산 거의 다 되신 분 하셔도 돼요. 일단 xt 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위치의 차가 조금 말이 친절하게 써있진 않은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곳이니까 일단 미분을 했어요. 0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서 결국은 두 군데가 나왔어요. a초일 때 3a초일 때 단위가 초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냥 말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a초, 3a초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의 차라는 게 뭐냐면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좀 친절하게 써있으면 이렇게 써있겠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두 순간의 위치의 차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냥 위치의 차라고 해버렸어요. 두 군데인지 몇 군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두 군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위치의 차가 30이라는 거는 xa 빼기 x3a의 절대값이 이게 위치의 차인데 32라는 얘기예요. 다시 a를 넣었으니까 a초일 때 위치와 3회일 때 위치의 차이가 30이다. 왜 A일 때 위치랑 3회일 때 위치를 구하냐면 그때 속도가 0 됐으니까. 속도가 0 되면서 운동 방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A를 계산하면 X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더하기 9A 세제곱 더하기 B고 X3A는 3회일 때 위치는 3A 넣으면 27 A 세제곱 마이너스 9, 6에 54 A 세제곱 더하기 3, 3은 9, 9, 81 A 세제곱 맞나요? 있죠. A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니까 27 A 세제곱 더하기 B가 돼서 이렇게 지워져요. 결국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잠깐 요것도 계산이 되네요. 계산하면 4A 세제곱이 그러니까 얘랑 지워지고 차이니까 32라고 쓰면 A 세제곱이 8이니까 A는 2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써있는데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금방 풀 수 있죠?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위치를 구하라니까 일단 여기는 속도를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가속도까지 구해보면 미분하면 6t 미분하면 마이너스 12a인데 a가 우리가 2라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24라고 써버릴게요. 여기다 2를 쓰면 마이너스 24t니까 미분하면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은 4초이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4초일 때 위치가 4초일 때 그 순간이 4초인데 그때 위치가 36이다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4나면 64 a가 2니까 4 계산 2 12 12 4 4 16 12 곱하기 16은 얼마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나올 거예요. 이해될까요? 계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계산 못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히고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어쨌든 처음에 멘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군데 나왔고 혹시 이 말이 아닐까라고 약간은 유추해야 되는 아마 이게 사관학교 문제인 것 같은데 수능이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15번입니다. 15번 풀어봐 주세요. 이상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미분했고. 근데 알파 베타를 하면은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네. 2이고 알파 베타가 3a 제곱 아니에요. 4에. 얘가 왜 4야? 근각계수 지금 저기 했어요. 꼭지점 구할 때 2로 나누는 거고 그냥은 앞에 개수로 나눠야죠. 15번입니다.
자, 볼게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고, 얘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계속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속도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얘가 여기에 닿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0이 되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잠깐 0 되다가 다시 플러스,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는 모양으로 보여주면 양수를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멈칫했다가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하는 것 뿐이지 운동량이 이렇게 뒤돌아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도 돼요. 그 얘기는 2차 형태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혹시나 이런 걸 갖다가 페이크를 넣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변수 t가 기본적으로 양수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꼭지점에 지금 꼭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이 얼마냐면 3분의 5초잖아요. 뭐 시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서 판별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이게 음수면 그렇게는 안 내겠지만 기본 문제로 그렇게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야 부호가 바뀌면 안 돼. 멈춰! 했지만 실제로 이 지역은 존재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예를 들어 0이 0이면 여기서부터 흐르니까 속도가 여기서부터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오류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함부로 판별식 쓰면 위험하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t의 범위가 좀 좁혀 있을 때. 예를 들어 지수라든가 아니면 지수가 아니라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써서 절대 부등식이나 아니면 근의 개수가 몇 개일 때 구하라고 하면 그냥 맘 편하게 판별식 쓰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선 지금 이거를 제가 다른 예시를 무리하게 좀 내본 건데 뒤쪽에 가면 이 시각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점이 뭐 어떤 우리가 구하려는 게 3개가 생겼는데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음수라던가 그럼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빼고 세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 문제가 마플 시너지 같은데 충분히 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비슷한 예시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이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16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볼게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풀게 시켜드렸는데 바로 확 느껴져야 돼요. 상황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VT가 나왔어요. 이제 적분 문제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치를 줘가지고 계속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0 되네 마네 이런 게 했지만 이제는 속도 VT를 줘서 우리가 적분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초일 때 둘이 만난대요.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치가 같다. 그러니까 3초일 때 위치랑 3초 때 위치가 같은데 우리가 위치로 만들 수 있죠. 그냥 부정적분하면 돼요. 부정적분. 위치는 속도를 그냥 부정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x1t라고 할게요. p라는 점의 위치예요.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c를 써야 되는데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우리가 안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x2t 위치를 구해보면 전개를 해서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비좁은데 어쨌든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at 아니 뭐 하는 거죠? 이거 세제곱이고 여기 3분의 9 여기가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맞나요? 어디가 마이너스죠? 여긴가요?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결론 위치를 구했어요. 역시 플러스 C는 안 썼죠.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이니까 위치식을 만들어 놓고 3초일 때 만났다 그 얘기는 3초일 때 위치가 같다. 즉 x1 3과 x2 3이 같으면 돼요. 3 넣으면 9 해서 18이고 여기는 3 넣으면 27이니까 마이너스 9a 더하기 3 넣으면 27a가 돼서 이게 18a가 돼요. 18a가 18이니까 a는 1이 되겠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위치도 속도가 한 번에 팍 갈 것 같잖아요. 속도는 0에서는 무조건 t가 0에서는 무조건 0. 아니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식자재에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 속도가 시작할 때 있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설정의 문제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자, 18번 해볼게요. 18번. 됐나요? 맞죠? 됐나요? 됐나요? 자, 볼게요. 만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속도가 나왔으니까 적분 문제고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이 아니라 적분을 해서 같다를 해볼게요. 그러면 넘어가면 2t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니까 12t 제곱 더하기 kt는 0. 지금 연립한 거거든요. 는 해서 일로 쭉 넘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등호를 만드는 t의 값이 지금 보니까 출발 후 한 번만 만나다니까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인 t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양수. 예를 들어 t가 여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양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음수일 때 만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일단 t가 있으니까 t를 묶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빨리 푸신 분 이렇게 풀었을 건데 0초일 때 만난다는데 이건 0초일 때 왜 위치가 같냐면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얘도 0초일 때 원점이었고 0초일 때 원점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건 출발 후니까 0초일 때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한 번만 만나는데 한 번은 만나긴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요. 일단은. 그럼 중근을 가지면 여기 짝수 공식 쓰면 66에 36 마이너스 AC 0 돼서 K는 12가 아니 18이 되겠어요. 맞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근이 두 개가 하나가 음수 나오고 하나가 양수 나와도 문제 설정상 원래 가능하거든요. 2차 방정식이 원래 근이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가 음근이고 하나가 양근이다. 그러면 음수 그다음에 0 그리고 양수에서 위치가 같다는데 실제로는 양수인 곳에서만 한 군데 같으니까 그때도 이 문제 설정과는 원래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왜 안 나오냐면 t가 양수라고 해서 이게 양수잖아요. 우리가 이 2차 방식을 봤을 때 두 군의 합도 양수고 두 군의 곱도 양수가 돼요. 그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선 근이 일단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나오면서 문제가 깨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음수라고 했으면 무조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겠죠. 그럼 사실상 얘는 그냥 그 자체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두 군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근은 무조건 있어요. 판별식을 안 써도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설정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판별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의심을 거기에 답이 있으면 답을 쓰되 의심을 계속 늦추지 말아야 돼요. 변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저기서 시작하는 저 속도 관련한 속도랑 가속도랑 위치에 관련한 변수가 양수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자동으로 설정이 있다. 19번 해볼게요. 조금 중요합니다. 19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속도를 줬으니까 적분 문제구나. 0초일 때 위치 줬고 1초일 때 위치 줬어요. 일단 0초일 때 위치를 줬다는 건 뭐냐면 처음 위치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부정적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xt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kt 플러스 c는 안 쓸 거예요. 그 다음 1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고맙게도 바로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에다가 1 넣으면 1-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까지 써주면 이제 모든 게 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거는 1초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추신 분들은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1 넣고
3 넣고 해서 위치 뺐죠? 뭐 그렇게 하면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강요는 아니지만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도 해도 K가 나왔죠?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습관 한번 들어가 보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를 써야지 유리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혀 안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x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1 넣고 3 넣고 빼기 하면 돼요.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죠.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 상관없으니까 말 그대로 1 넣고 3 넣고 빼는 거예요. 실제로 얘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원래 정적분이라는 게 적분한 다음에 3 넣고 1 넣고 뺄 거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계산해 볼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 3, 1인데 3 들어가면 27 마이너스 9, 28, 6 그 다음에 1 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6이 됐네요. 만약에 집어넣으신 분들한테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서 3초일 때 위치가 3이 나왔고 1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셨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뺐나요? 그렇게 뺐었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까요?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 마이너스 6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찬 씨도 알고 계신가요? 이거 꼭 알아줘야 돼요.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태워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이기 때문에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의 위치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정적분하면 알아서 마이너스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위치가 바뀌게 여기 계산되게 나오면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건데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게 플러스 이게 앞에 거고 뒤에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면 이걸 세팅해서 익혀주면 좋겠어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정적분이다. 알아서 계산이 완벽하게 나와요. 정의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중간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알아서 얘가 한 번에 정리해 주니까 이거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이찬 씨 이거 꼭 알아줘야 돼요. 요거 때문에 틀리면 아까우니까. 21번 하고 쉴게요. 21번 풀어봅시다.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부호 때문에 별표 주신 건가요? 부호 때문에 별표? 아까 그 마지막에 부호 바뀔 수 있다. 그렇군요. 제 중요하다는 말을 하도 남발해서 다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 중요하다고 하실 때. 아 그런가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요거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만 잘 들어가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쓸 거거든요. 요거. 아까 설명했던 요거. 이게 속도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서 주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안 예쁘게 그렸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V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물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시작했을 때는 양수로 맥렬이 시작해서 앞으로 팡 뛰어가는데 조금 천천히 가다가 이쪽이 양인가요? 지금 여러분 보기 이쪽이 양인가요? 다시 시작해서 팡 가다가 적절히 한 2초쯤 돼서 느릿느릿하다가 2초가 된 다음에 뒤돌아서 다시 뒤로 조금 뛰다가 A초가 될 때 다시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겠죠? 대략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시 이해됐나요? 이렇게 됐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고 할게요. 원점을 출발했다고 할게요.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가 시작하자마자 여기 봐주세요. 시작하자마자 좀 높은 값이잖아요. 팡 튀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멈춰서 2초예요. 다시 거꾸로 가서 A초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막 달려봐요. 앞으로 막 출발 후 T가 0보다 크다는 출발 후에요. 이 P라는 점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딱 한 번이래요. 그럼 내가 여기가 원점인데 출발 후 출발했어요. 탕 가다가 멈춰서 2초쯤 되다가 다시 쪽으로 여기 후다닥 갔다가 A초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데 내가 원점을 한 번만 밟았다는 건 다시 왔다가 여기를 원점을 딱 밟자마자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 원점인데 제가 여기 지나쳐 볼게요. 여기 뒤로 백하는 구간 있죠. 백하는 구간. 뒤로 가는 구간이에요. 음수죠. 여기서 만약에 원점을 더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럼 한 번 하면 다시 갈 때 두 번 해서 두 번을 더 밟게 되는데 딱 한 번뿐이라는 얘기는 내가 돌아갈 때 여기서 원점을 이렇게 톡 찍고 이제 앞으로 일로 슉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같아요. 완전하게 식으로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걸 이해하면 되게 좋은. 그래서 VT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VT 그래프가 나왔거나 아니면 VT를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해주면은 그려서 좀 해석하면 좋고, XT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그려져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되게 어려워져요. 기본적으로는 VT를 가지고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이에요. 시작할 때,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닌가요? 시작할 때 원점에서 출발했잖아요. 이만큼 일단 앞으로 갔죠? 다시 요만큼 뒤로 가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갈 건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결론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면 내가 이만큼 앞으로 갔다, 지금 원점에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만큼 뒤로 갔다가 그럼 넓이가 똑같으면 A가 되는 순간에 내가 온 만큼 다시 가서 원점을 밟고 이제는 앞으로 쭉 가니까 원점을 한 번 지나가는 건 여기랑 넓이가 같을 때다. 만약에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작으면 앞으로 이만큼 왔다가 뒤로 조금 적게 가면 자 원점에서 온 만큼 안 가고 거기 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원점은 다시 갈 일은 없겠죠. 두 번째, 만약에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다. 그럼 저는 앞으로 온 것보다 더 많이 뒤로 가니까 원점을 지나치니까 한 번 밟고 다시 밟으면서 두 번째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밟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여기랑 넓이가 같다는 거죠. 여기랑 넓이가 같다는 건 원래 0부터 A까지 VT, DT가 0하면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뭐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면 한 번에 적분하면 0이 되고, 아까 저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2차 함수에서만 가능해요. 2차 함수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땐 이게 아까 1대 3이라고 했었는데 1대 3, 이게 2니까 여기가 6이 될 거예요.
몰라도 돼요. 밑에 거로 풀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서 이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해놓을게요. 정적분 공식 중에 하나여서 결국은 A가 6이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구하든 아니면 적분을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서 구하든 이렇게 써놓고 8 넣으면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돼서 6, 6에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식으로 하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풀면은 좋겠다. 혹시 이렇게 푸셨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푸셨나요? 저 그냥 네. XT 구해서 네. 한 달씩 0이다 해서 아, 그쵸.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한 대로 위치를 그냥 0 되는 x 값을 한 군데로 잡아버린 거죠. 네.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를 xt를 구한 다음에 전개해서 적분한 거죠. 적분하고 어차피 0일 때 0이니까 상성이 없으니까 t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겠고 여기가 2차식이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은. 근데 이런 움직이는 느낌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VT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좀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5분까지 쉴게요. 5시 5분 쉬는 시간.